주말 편안히 보내고 계신지요? 자, 매주 주말이 되면요, 재테크에 관한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러펀드 재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재토크에서는요, 자, 리스크에 관한 개념으로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통 리스크라는 개념을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리스크가 우리가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 투자 판단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에 관한 개념을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이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통 리스크라고 하면요, 자, 뭐 투자가 안전하지 않다, 뭐 그러한 막연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현실적으로는 손실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손실, 안전하지 않다, 이러한 개념도 맞는 말이지만, 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불확실성. 자, 이건 투자론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디로 가격이 움직일지 모른다, 그러한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보통 투자론에서는 이것을 수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변동성이라는 통계적 지표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한눈에 가격 차트만 그려봐도 한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가격 흐름은요, 가상의 이제 가격 흐름이죠. 둘 다 출발 위치와 도달 위치가 다 같습니다. 기간 수익률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왼쪽 것은요, 가격이 들쑥날쑥 하면서 목표 지점에 이르렀고, 오른쪽 것은 완만하게, 뭐 크게 들쑥날쑥하지 않고 완만하게 움직이면서 목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가격 흐름은 고변동성 가격 흐름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가격 흐름은 저변동성 가격 흐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통계적으로도 변동성 지표인 표준 편차가 왼쪽은 크고 오른쪽은 작게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가격 흐름이 크게 움직이는 고변동성 가격 현상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후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 바닥에서 위로 올랐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저렇게 급등락하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저변동성 가격 흐름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가격이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예측 가능한 그러한 가격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은 그러한 가격 흐름이 변동성이 높은 가격 흐름보다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변동성이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예.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숨을 2번이나 내쉰 이유는 가격 변동이 있을 때마다 사람 심리를 뒤흔드는 불안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절로 한숨이 하고 나왔습니다. 예. 자, 우리 인간은 문명 사회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기껏해야 수천만 년의 진화 과정. 예, 더 뭐 예전에는 뭐 공룡 시대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수억 년이죠. 그 과정에서 불과 이제 인류가 문명 사회를 시작한 게 1만 년이 채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과거의 원시 시대 본능이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긴장감이 높을 때는 아드레날린을 분비를 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급변동하는 그러한 리스크가 높은 가격 흐름에서는 불안감이 형성이 돼요. 냉정해져라 이거죠, 본능적으로는. 하지만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 불안감이 커졌다 그러면 이곳에서 빨리 탈출해라, 그러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막 온몸에 막 식은땀이 나고 뭔가 두려운 것이 있을 것 같은, 호랑이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원시 시대에서는 당장에 이곳을 떠나는 게 낫죠. 그래야지 생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하지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게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본능인 불안감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비이성적인 판단 메커니즘은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뭐 어떤 가격 변동성이 큰 뭐 투자 대상들, 뭐 원자재, 환율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채권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동산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뭐 2003년 이후 2013년 이후 2018년까지 5년에 걸쳐서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뭐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 상승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가격 하락하기 시작하면요, 사람 애간장 닳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이 글을 썼던 때가 2014년에 썼고, 작년에 다시 한번 저의 칼럼에, 제 토크 칼럼에 적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은 2014년 경에 쓴 글이니까 그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면, 자, 몇 년 전이니까 한 2014년 기준으로 해서 11년에서 13년 사이입니다. 자,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아파트를 매입한 분이 매일매일 와서 시세를 물어보더라 합니다. 매일같이 와서 시세를 물어봐요. 예, 이게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 시세 한참 오를 때도 그렇고, 시세 한참 빠질 때도 사람들 똑같이 행동합니다. 오늘 얼마예요? 오늘 얼마예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 가관이었어요. 실거래가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 실거래 사이트에 사람들이 계속 접속한 나머지 부동산 사이트들이 일시적으로 서버 다운되는 현상까지도 나타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어쨌거나, 자, 그렇게 시세를 매일같이 보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주식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시세를 확인하는 것처럼 뭔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의 판단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단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초 1분 단위로 주가 시세를 막 보게 되면은, 이거 뭐 너무도 급박하고 다급하게 시장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분 단위가 아니고 월 단위, 이렇게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분 단위에서는 그저 엄청나게 큰 파고처럼 느껴졌던 게, 월봉상에서는 그저 작은 파고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투자 대상이든 심리적으로 변동성, 리스크를 심리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짧은 간격의 조회가 아니고 좀 긴 간격으로 시세를 확인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실 구간에 대한 시나리오를 꼭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상승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투자 대상은 손실 구간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서울 아파트도 손실 구간 존재했어요. 뭐 지금 당장에 봐도 지난 여름 이후 최근까지, 자, 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0% 가까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지난 2010년에서 2013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강남 아파트에서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를 안 보더라고요.
모든 투자 대상은 똑같이 손실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대상들의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채권, 원자재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 대상들의 하락 리스크를, 하락 정도를 가늠하시고 각오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50% 하락도 각오하셔야 되고, 서울 아파트 요것도 한 20% 정도 하락하는 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거 인정 못해요. 난 비록 작년 여름에 최고가에 샀지만 절대 안 떨어질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0% 하락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셔야지,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냉정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은 레버리지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이나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을 하지 마시라. 예,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최근 몇 년 동안 상승장이 지속돼서 풀 레버리지, 예, 갭 투자 같은 경우는 풀 레버리지입니다. 그걸 당연시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하락장이 발생하게 될 경우 나에게 닥칠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꼭 계산을 하시고 감내하실 수 있는지를 측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버리지를 최소화해야지만 본인의 투자가 견딜 수가 있고 리스크를 잘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그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요, 그 결정을 행동으로 무작정 옮기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리스크 가격 변동성에 이기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사기로 했다 또는 주식을 팔기로 했다 그러면 그 논리적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하루 이틀 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요, 그 순간에는 내가 팔아야 되겠다 또는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어섰을 때는 막 흥분돼 있어 가지고 이성적인 생각을 못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은 몸 안에 있던 호르몬,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충동적인 결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이런 감정적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제가 한참 학창 시절에 러시아의 대문호 투르게네프 작품을 많이 보던 때 읽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투르게네프 같은 경우 3개월에 어떤 글을 쓰면 서랍 속에 3개월 동안 일단 넣어놨다고 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꺼내보면 이거 내 너무 형편없이 썼구나, 버리고 3개월 뒤에 봐도 좋아 하면은 책을 내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어떤 투자 대상이 급등락을 한다 그럴 때는 잠시 서랍에 넣어뒀다가 몇 개월까지는 필요 없고 며칠 뒤에 다시 꺼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가격 리스크, 가격 변동성을 이기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재테크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중시 토크, 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자님들께서 주시는 구독하기, 좋아하기,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요. 다음 주 힘차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